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대전 여성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취업 성공을 위한 직종별 면접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인재개발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인컨설팅이라는 기업 역량평가라던가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서 항공사에 잠깐 근무를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와 맞지 않는 직무로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교육 쪽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직업의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서 어느덧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18년이 되었고요. 현재는 기업, 그다음에 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 그다음에 뭐 금융권에서 인사채용에 관련된 2009년부터 평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면접 공략법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을 갔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환경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저도 채용 평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가 생겨난 이후부터는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채용 트렌드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라던가 사기업들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일단 공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역량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직무 역량에 관련된 것들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느냐, 혹은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냐 없냐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어떤 자격 유무라던가 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라던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서류 평가도 많이 하고 면접 평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서류보다는 면접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서류라는 것들은 일정하게 많이 오신 분들을 통해서 좀 한 번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 걸러내는 작업들을 토대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일단 자격이 되지 않는다, 혹은 경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자격, 비등한 좀 유사한 자격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안전부 면접관을 했었는데 1,400명 서류 평가를 하는데 85점 이상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부르시더라고요. 500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1,400명 중에서 85점 되시는 분들은 한 30명, 5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변들을 본인의 경험들을 녹여서 잘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390
예, 이분들은 1395명이요? 1350명이겠죠? 만약 14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85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1350명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거기서 한 몇백 명은 좀 이렇게 잘 못 쓰시는 분들에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유사한 타인이 쓴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베껴서 유사하게 써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결국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지만 면접을 잘 볼 수 있어요. 면접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요즘 최근에도 면접관을 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예전에는 창의성이라던가 어떤 뭐 도전 정신이라던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많은 조직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화합이라던가 소통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채용을 할 때도 이전에는 무조건 기존의 어떤 성과만을 봤다면 요즘에는 성과만을 보진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혹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의지라던가 라는 좀 다양한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주요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요즘 면접관을 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2021년 채용 트렌드의 인재상의 변화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여기에도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좀 긍정성, 소통 협력,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제가 봤더니 실제로 경기가 좋을 때는 채용을 할 때 지원자의 어떤 성실성이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불황기에는 지원자의 어떤 긍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책임감이라던가 어떤 일에 대한 끈기라는 것들을 발휘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을 해오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성, 어떤 소통이라던가 협력,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 등들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채용, 많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하고 있듯이 많은 회사들이 어떤 채용에 관련된 홍보라던가 혹은 채용에 관련된 박람회라던가 혹은 무언가 구직 활동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즉시 채용. 요즘에는 뭐 정시 채용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시 채용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좀 뽑는 채용의 형태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언택트라고 하죠. 제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해에 KB국민은행 임원 면접관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AI 면접을 시범적으로 국민은행에서 했었고 임원 면접 때는 그게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이 됐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AI 면접 결과지를 먼저 보고 면접을 보다 보면 왠지 이 지원자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한 조가 끝난 다음에 나간 다음에 좀 AI 결과지를 한번 그냥 참고 자료로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실제로 면접 대면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너무 다른 지원자들도 있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면접을 진행했던 4명의 임원들도 다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유사하네. 근데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AI 채용들을 도입한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AI 채용도 역시 모의 면접처럼 많이 이 AI 면접을 해보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험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분석합니다. 심지어 쓰는 단어들, 또 이 사람이 자주 하는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을 분석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AI도 좀 익숙하게 하는 우리의 좀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언택트라고 해서 뭐 중견기업이라던가 혹은 대기업 중에서도 요즘 채용 자체를 아예 이렇게 재택으로 해서 언택트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웹캠으로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좀 가려고 하는 어떤 직무라던가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면접을 현재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채용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직자의 74.8%가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상 면접 등 AI 면접으로 대체가 되었고,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채용 박람회로 전환이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 채용이 증가가 되었고, 또 챗봇 취업 상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채용 시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면접관을 가면서 많이 당황스러운, 정말 처음으로 접해본 면접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 이날은 한 공기업의 면접관이었는데 면접관들은 10층에 있었고요. 면접자들은 7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와 헤드셋을 끼고 웹캠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래도 대면을 하게 되면 저도 요즘 지난주에 면접관 갔었을 때도 이렇게 면접관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면접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던가 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는 거에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에서의 전달력이 진짜 달라졌어요. 얼마만큼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냐,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느냐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면접관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6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면접자가 마스크를 쓰고 이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전달이 안 되니까 시간은 계속 지체가 되니까 계속 되물을 수도 없다 보니 너무 안타깝게도 저건 좀 이게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던 지원자가 많이 속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는 지원자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지원자에게만 또 시간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지원자에게는 평균 이제 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먼저 좀 하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마스크를 쓰고 만약에 면접을 가셨다. 그러면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한번 거울을 한번 보면서 내가 말할 때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보세요. 내 눈빛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잘 전달되는지, 억양은 좋은지, 속도도 괜찮은지, 발음은 잘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면접관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신감이 있네. 저분은 굉장히 일을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네. 저분의 음색은 사람들과도 뭔가 좀 잘 어울리면서 설명도 잘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저는 실전과 똑같이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거울을 보거나 휴대폰에 나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한번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음색이 어떤지, 내 발음이 어떤지, 또 나의 전달력은 어떤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할 때 내 표정은 어떤지 내가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먼저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면접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공기업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중간에 경력을 좀 잠깐 쉬었던 분들도 있으시고, 이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중에서 경력이 좀 단절되었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좀 경력 없이 뭐 처음 이렇게 사회로서의 진입을 하려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구직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최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나이를 많이 따진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구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까?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오려고 한다. 그러면 왜 오려고 하지? 뭐 가장 첫 번째는 안정적인 것을 따져서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이 같은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그 같은 이유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해 왔느냐의 모습을 보여준 구직자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사기업은 어떨까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사기업에 면접을 진행하시는 인사하시는 분들, 임원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오래도록 일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근무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어떠한 정확한 목적성과 또 우리 회사의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진로가 있는 직장인과 진로가 없는 직장인, 이거는 요즘 직장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또 실행함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 사이의 모든 과정과 공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아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온 길이 진로가 되는 사람. 사실 예전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밑에 쪽에 있는 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하나의 잡으로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제3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가고자 하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해서 쭉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뭔가 계획이 있고 비전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방향성과 주도성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분은 왜 면접을 보러 오셨을까? 저분은 단순하게 지금 뭔가 좀 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그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구나. 아, 가정의 형편상 지금 돈을 벌어야 되시는 상황이구나.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제가 지금 가정 형편상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지금 지원하는 이 직무라던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라던가 열의를 가지고 왔느냐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하고는 면접관의 입장에선 당연히 전자에게 훨씬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되게 많으세요. 제가 그 공기업 쪽에 여성분들 위주로 조금 모집하는 직무 쪽에 면접관을 가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지만 그 어떤 특정 연령층이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 면접을 보러 오셨을 때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 이 회사는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알아요. 혹은 제가 이 일은 잘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떤 동네라서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솔직 담백하게 내가 그래도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 혹은 그게 저는 뭐 7년간 전업주부로서 일을 해왔다. 그러면 7년 동안 전업주부로 우리가 그냥 살진 않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는 끊임없이 이제 일을 해오면서 진짜 살림도 다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이 집안일이라는 것이 그 집안을 하나 끌어간다라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좀 자신 있게 저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두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내가 지금 갈 길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특강들을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그냥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왜 이 회사에서 이 일로서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면접관을 가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들로 좀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래에 주어질 문제는 좀 새롭고 불분명해졌어요.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죠. 되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다양한 시각이라던가 시도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여기 20대부터 뭐 50대, 60대까지 많은 연령층이 이 교육을 듣고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20대의 젊음이 참 좋긴 했지만 40대가 되면서 생겨난 마음의 어떤 단단함이라던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는 20대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린 뽑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제가 요즘 면접관을 가보면서 많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륜만큼 그러한 것들이 정말 지혜롭게 어떤 상황이라던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신다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면접에서 제일 꺼려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분은 정말 성격이 있으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저분은 오면 정말 많은 분하고 싸우시겠네요. 이렇게 저절로 말을 하게 되는 구직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내 모습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잘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경험들과 경력들을 좀 다양한 시도와 어떤 시각으로 해결했던 어떤 경험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들은 제가 뒤에서 스토리를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생 학습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나 스스로의 어떤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또 협업 능력 정말 중요해졌어요. 요즘에 제 면접관을 가면 정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령등과 함께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에 관련된 것들. 또 네 번째로는 소프트 스킬인데요. 전현재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랑 제규어 랜드 코리아 그리고 작년까지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교육을 했는데 이 소프트 스킬은 어떤 거냐면 의사소통, 뭐 협상, 팀워크 등 업무 처리에 관련된 기술이 아니라 정말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정서적 지능에 관련된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접에서도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프트 스킬을 잘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면접관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단순히 면접에서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면접에서는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마스크 쓰고 한번 연습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는지,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참 저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5개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면접을 잘 보려면 뭘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소개서는 아마 쓰는 법들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에서는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딱 자기소개서를 봤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짜 훑습니다.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키워드가 잡히는가.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빠르게. 그렇게 생각보다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1대1로 보는 면접이다 라고 한다면 차근히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를 읽는 것보다 앞에서 지원자가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빠르게 훑어서 이렇게 보이는 키워드들을 클릭합니다. 동그라미 쳐놔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가 잡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뭐를 키워드를 잡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만약에 내가 환경미화 쪽에 직무를 지금 지원하려고 한다. 혹은 내가 지금 사무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내가 회계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각 직무별로 원하는 역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찾아보나요? 찾아보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직무라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맡은 일을 뭘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역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요즘 서류 평가를 하던가 면접 평가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지원자가 지금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해봤는가? 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비용을 주고 더 일을 잘할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그래도 유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그게 만약에 경력자라면 더더군다나 유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고요. 신입이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배울 만한 이 사람이 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을 좀 강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회사에서의 채용은 투자이거든요. 조금 더 일을 잘해갖고 조금 더 성과를 잘 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고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준비해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뭐 사무 지원 직무 역량 이렇게 쳐보시거나 회계 직무 역량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쭉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이 공통적인 직무에 관련된 역량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산업에서의 실제 어떤 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취업 면접이 왜 어렵냐면요. 그냥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로 끝내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얼만큼 준비가 되었나요? 근데 그 일을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결국 산업이라던가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서치를 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그 회사에 지원하시는 그 직무의 분들이라면 다 한번 서치를 해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직무의 역량이라는 걸 찾아봤었을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얼마만큼 잘 매칭을 시키느냐, 나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 면접에서 답변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서 정리를 딱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칭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주장하셔야죠. 표현하시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된 나의 역량을 면접에서 얼마나 표현 가능한가,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정말 면접은 말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준비는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셔서 표현을 잘 못하고 나가실 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제 면접관으로 볼 때도.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 직무 역량에 관련된 키워드는 찾아보시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분야에 관련된 제가 역량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사무와 관리 직군들을 한번 볼게요. 업무 구분하고 업무 내용과 필요 적성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조금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들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크해 놓은 필요 역량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 혹은 나의 장점, 내 경험, 이것들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 역량과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도 쓰실 수 있고요. 면접에서도 정말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제가 시간상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무 구매에 관련된 사무직군의 경우에는 협조성, 책임감, 준법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총무와 구매에 관련된 직무의 일을 지금 내가 구직 중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여기에서 조금 더 요즘 산업의 특성상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서
그 내용들을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협조성이라는 게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물어봐요. 일을 이전에 하셨을 때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안 맞는 사람들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일에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진짜 사람들과의 이 안 좋은 사람들과도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잘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정말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입니다. 아니 뭐 싸우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화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꼭 참고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면접관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기분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고 전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일이 끝난 이후에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일한 사람과 풀으려고 애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최근에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에서도 협조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가족 구성 간에 혹은 뭐 아이의 유치원이라던가 아이의 뭐 엄마들의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무언가 외부 활동을 한다라거나 무언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무언가 했었을 때 있었던 실제 내가 사회생활이 아닐지라도 저는 모든 게 다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유사하게더라도 제가 뭐 일을 오랫동안 쉰 상태라서 사실 사회적으로 최근에 그러한 협조성을 제가 발휘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뭐 아이와 어떤 뭐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했었을 때 저는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려고 뭐 기준을 정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한 좋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황들을 뭐 조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애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러한 방식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들은 제가 여기 필요 적성, 필요 역량이라고 쓴 것들을 한번 쭉 내 분야를 정리해 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제가 방금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나의 일들과 함께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지금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면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면접관은 왜 본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잘 하지 못할까? 라는 것들이 가장 면접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들을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잠깐 동안의 일지라도 희노애락은 다 있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근데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즐거움만 있진 않잖아요.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 희노애락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긍정적인 글 위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희노애락 중에서 기뻤던 것, 만족했던 것들, 즐거웠던 것, 유쾌했던 것들이 보통 뭘 쓰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자기소개서는 긍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자기소개서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 사이에
좋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좋을 때는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가 문제거든요. 아까도 제가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긍정성을 보기 시작했다. 불황기에는 얼마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려는가가 되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의외로 나는 좋은 것 위주로 준비를 해갔지만 면접관들은 힘든 것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뭐 그 일할 때 힘든 일 없으셨나요? 뭐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떨 때 스트레스 받으세요?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세요? 사람들과 갈등 관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 슬펐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면접관을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일을 할 때 힘든 일 없으셨나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내 맘에 들지 않잖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힘든가요? 라던가. 그러면 갑자기 그 질문에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훅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막 남의 막 욕을 한다라거나 혹은 험담을 한다라거나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막 풀어내면서 한을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묻는 것들의 주요 원인은 뭐냐면, 왜 질문하냐면, 그때 힘들었을 때 그 감정들을 어떻게 추스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끝까지 하는지, 이게 되게 주요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노애 락이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대표적인 경험들, 희노애 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정말 그냥 육아를 하면서 있었던 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면접 볼 땐 다 육아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육아라는 것들에 느꼈던 뭐 감정이라던가 나의 뭐 보여줄 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기존에 하셨던 사회생활, 경험, 경력들을 가지고 한번 희노애락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건 제 제자가 했던 것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샘플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희노애락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핵심 역량에 어떤 부분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뭘 할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과 연결을 지어서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들을 때는 나 진짜 이거 해봐야겠다. 진짜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 작업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시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 이런 일도 맞아 있었지. 맞아, 나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나고 나 보니까 이때는 이게 되게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힘든 일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잘 추스리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굉장히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질 수 있냐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구나. 나 생각보다 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제자들에게도 이걸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저 교수님 아무것도 못해서 저 지금까지 뭐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친구들한테 이런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또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더 많은 경험들과 삶의 지혜와 삶의 또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에 조금 더 대표적인 역량을 조금 더 크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제가 지금 영양별 정리해 놓은 단어별에 따라서 여기는 제가 혹시 대학교 때 하셨던 게 있다면 혹은 사회에 나와서 하신 경험들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제가 좀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영리항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리항에서 제가 여기 이렇게 키워드를 좀 써놨거든요. 키워드를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진짜 자기소개서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성실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단어는 착실한 것, 근면함, 묵묵히 하는 것, 노력하는, 꾸준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이 단어가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딱딱딱 포인트가 될 만할 때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자기소개서에 잡혔어요. 그럼 제가 면접관님 이렇게 성실성을 동그라미 쳐놨다가 이 성실성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죠. 사회생활할 때 성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늘 성실하지 않아서 내가 맡은 역할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앞에 영리항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면접을 항상 볼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면접이라는 것들은 면접관들이 서류를 보고 직접 얼굴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남의 돈을 벌어서 뭔가 먹고 산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저는 아이 낳기 2주 전까지 강의를 했고요. 아이 낳고 딱 한 달 쉬고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쭉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거의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죠.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조직마다 조직 속에서는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항상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보고자 하냐면 많이 알고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자 하느냐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이런 태도가 보였잖아요. 만약에 답변 토대로. 그럼 면접관은 또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결국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전달 방법이라 함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실제 이 전달 방법은 면접을 보다 보면 나와요. 말투에서부터 제스처라던가 이 구직자가 보여주고 있는 면접 내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태도에서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가기 전에 정말 나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배려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인지 다양한 것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문제를 바라만 보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분은 정말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그만두시겠어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그래도 좀 잘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지, 또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지, 또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지, 정말 제가 아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다양한 스토리를 정리해보라고 한 것들이 말할 때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맞아,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어떤 태도라던가 말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잖아요. 면접에서도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근데 나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일과 매칭이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할 때는 약간 좀 단호함이 필요한데 너무 단호하지 않아서 왠지 끌려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말투라던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서 조금 단호하게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끝냈던 경험에 관련된 사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나를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한 나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것들을 내 직무 역량과 어떻게 매칭시킬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잘 정리된 스토리의 매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면접 때 잘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진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올바른 태도, 생각, 전달 방법,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의지라던가 방향이라던가 협업 정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의 답변에서 녹아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이라던가 사회생활의 경험들을 잘 정리해 놔야겠다. 그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히, 노, 에, 락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왜? 실제로 기업은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인재를 뽑는 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일을 계속 하다가 쉬었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무언가 이전 직장에서 다른 잡으로서의 이동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면접에서는 정말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은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자감이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요. 면접에서의 자신감은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나를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관련된 경험이라던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떤 지식적인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실무의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직무 역량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라던가 또 내 지금까지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이 기업에서 정말 작게나마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면접에서도 진짜 자신감이 딱 보여지세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여지세요.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면접을 보고 나가는 순간 면접관의 기억 속에서 또렷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많은 분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시작하시냐면요.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알아낸 직무 역량을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잘 연결시켜서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을 면접 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수업하신 내용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경험들이 나의 자신감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 텐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꼭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